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 직격 인터뷰. 오늘은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청장 고남석입니다. 4년 만에 귀한, 그리고 취임 벌써 2달이 훌쩍 지났어요. 누구보다 만감이 교차하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4년 만에 귀환이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또 2달을 지내보니까 이게 눈 깜빡이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폭염이 또 유난히 올해는 심해서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대비책을 세우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결국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결국 구청 청사에서 밤을 새는 지가 벌써 며칠 되는데 저야 그런데 주민들도 얼마나 짜증나고 또 힘드시겠습니까? 그걸 빨리 좀 이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시간까지 아끼기 위해서 청사에서 새우잠을 자거나 진무를 보신다. 참 인상적인 말씀 같은데요. 민선 7기 자치단체장으로서 의욕적으로 제시했던 핵심 공약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연수구는 지금 그 원도심과 송도 국제도시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연수구가 국제 미래 생명도시가 되게끔 하자. 그게 제 공약이었습니다. 즉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나눔과 배려가 항상 넘치는 그런 새로운 21세기형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연수구가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GCF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잘 함께 연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사업들에 우리 젊은 미래 세대가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삼성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바이오 산업들과 미래 생명 산업들이 이제 움트고 있습니다. 벌써 세계 1위인데요. 이런 좋은 일자리가 우리 연수구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교육 문화에 대한 투자가 저는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그 생명도시로서 갖는 이 환경적 측면들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악취가 지금 송도에서 지금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는 하여간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송도 석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가 또 문화의 집의 공간을 그대로 시와 협의해서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또 문화교육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코 만만치 않은 어떤 그 걸림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고 또 앞으로 이런 걸림돌은 어떻게 제거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구상이십니까? 저희 연수구는 이 사업 자체가 국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즉 GTX 문제라든가 KTX 또 제2경인전철에 대한 문제라든가 앞으로 신항만 체계에서 국제 크루즈 항만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의 준비 사업들이 매우 많은데요. 이런 국책 사업들이 과연 지금 실제 국가는 송도 국제도시의 이런 국책 사업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갖는 특성상 중앙정부가 깊숙이 강력히 지원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 점이 우리 연수구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민분들이 생활상에서의 편익성을 느낄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과제고 지금 현재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에 있어서는 지금 벌써 한 25년 가까이 되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부분들이 새로 리모델링 돼야 되고 또 리사이클 순환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미래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또 재구축하는 문제, 이 문제가
실제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하는데 막상 그런 과정과 관련해서 시정부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아직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이 좀 아쉽게 생각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중심에 주민이 앞장서야 하고 주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정비가 분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요. 송도 국제도시가 지난달부터 이 악취 문제로 아주 비상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연수구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이 송도 국제도시 악취 반드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의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24시간 악취 종합 상황실도 운영하고요. 또 민관협의체 구성도 해서 운영하고 악취 포집기를 송도 국제도시 전역에 설치하고 이런 크게 이 4가지 축으로 해서 공시도 하셨더라고요. 원인이 어느 정도 좀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주민분들께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신 것은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가스 시설들, 한 LNG 가스도 있고 또 LPG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스 공급 기지가 인근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스 누출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8월 3일 날 이 가스 냄새에 대한 신고가 좀 빗발쳤습니다. 100여 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전부 다 이제 포집을 해서 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포집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날은 9군데 지역에서 포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집한 거를 환경과학연구원에 의뢰해서 즉시 점검해 본 결과 이 가스라는 원래 무색무취입니다. 이거를 부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역겨운 냄새, 소위 우리가 가스라고 하는 냄새에 성분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의 성분이 도출됐는가를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가스에서 나오는 성분은 아닌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8월 3일 거에 하나긴 하지만 일단 주민분들이 가스라고 느끼고 있는 냄새는 그럼 뭐냐 냄새가 그랬더니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개 음식물과 관련한 썩는 냄새나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을 포함한 이런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게 되면 일단 그런 걸 제거하고도 냄새가 난다면 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또 내적 원인인지 아니면 인근 시화공단이나 또 남동공단이나 또 아니면 이 해상에서도 또 가스를 벤트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유나 이런 걸 실었고 왔던 배들이 심지어 이제 배 지나간 시간까지 전부 다 해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일이 원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완벽하게는 못했습니다만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과 함께 반드시 이 악취 원인을 잡아내고 그 원인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 원인을 완벽히 제거해서 국제도시답게 좀 청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그 결과가 도출이 될지 우리 주민들 참여도 함께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많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연수구만의 특성은 뭐라고 구청장으로서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원도심이 갖는 역사적 자산, 즉 비료백제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문화 역사와 관련한 그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원도심과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를 함께 어울려 연수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저는 어느 도시도 따라올 수 없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GCF를 포함한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전진기지로서의 해결을 모색하는 도시. 지금 항만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 항만도 국제 크루즈 사업이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크루즈가 이제 우리 연수구에서 5,000명을 태우고 앞으로 남포를 거쳐서
평양을 구경하고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는 이 대동아시아 크루즈 라인이 구축되어진다면 저는 전 세계 크루즈 이 라인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곳이 될 거다. 그것은 남북 평화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경제적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작할 수 있는 모항 기지가 우리 연수구에 있다는 사실. 저는 이거는 생각만 해도 설레고 이 부분은 앞으로 남북 교류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사적 이정표를 가져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 항공사 감사, 초대 감사를 할 때 평양에 가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미 인천과 남포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 있는 도시가 저희 연수구라는 게 저 스스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 역사와 또 미래가 공존하고 상존하는 그런 도시다. 또 잘만 한다라면 이 국제 크루즈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항 기지로서 연수구가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예, 저는 아주 우리 역사적 임무이고 또 한민족의 가장 중요한 결절점을 우리 연수구가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막연히 생각한다라면 연수구하고 남북 교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고남석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 개연성 또 가능성, 잠재력 이런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크루즈 산업이 어느 정도로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면 전 세계의 크루즈 선사의 대회장들이 지금 이 항만, 이 크루즈 항만 배후에 거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위해서 전부 다 지금 투자하려고 좀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이 평양, 남포 이 노선만 확정된다 그러면 자신들이 굉장한 지금 투자를 할 생각이 있고 이거에 따르는 산업 효과, 유발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나고 이거는 인천의 아마 대표적인 산업이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인천의 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또 정책으로 현실화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의 미래 발전을 추진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강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단점 뭐 이런 것들도 한계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 이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아, 행정체계 이원화. 예, 즉 경제청과 이 행정청인 연수구청이 지금 실제 이러한 사업들 그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을 개발하고 또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짜 그 질 좋은 선진 도시에 걸맞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좀 체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도시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청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원화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경계가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매우 불편해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다란 지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일원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말 간곡히 중앙정부에게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리고 또 이번 기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박남춘 시정부 또 제가 이끄는 연수구청이 함께 정말 이 국제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각오하에 송도 국제도시의 인프라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제반의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실패와 성공의 분기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어제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해서 이제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경제청 중앙정부가 가져가라. 정말 경제청장 기획재정부에서 고위 간부가 내려와서 직접 해라.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면 GTX 들어가는 거 본인들이 더 알아서 할 것이고 네. KTX 더 빨리 할 거고 또 병원도 경쟁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뭐 인천에서 그 땅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들을 좀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런 걸 인천시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함께 우리 국회의원분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인천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 4년 임기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시간이 아까워서 쪽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청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4년 임기 중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가 실현해내겠다. 고남석표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 굳게 결심하고 계시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주민분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어느 지역보다도 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갈구합니다. 즉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광장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운명과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미래 정책에 대한 결정에 늘상 참여하는 시민의식. 저는 그거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을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자신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들에 동참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는 것. 항상 주민이 앞장서서 낮은 차원이든 높은 차원이든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를 주민의 것으로 공유하는 것을 행정이 뒤따라가면서 만들어주게 되면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지방자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할 역할이고 그게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민을 위한 또 주민에 의한 주민의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 이게 다소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바로 구체적인 강론들을 채울 수 있는 주요한 구정 목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단체장으로서 우리 35만 연수 구민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고요. 각오, 좀 새롭게 다지고 계실 것 같은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재밌게 뛰어놀면서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게 하고 지식을 공유해서 인간이 평화롭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인간형으로 아이들이 커나갈 수 있는 도시. 나눔과 배려를 늘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연수가 꿈꾸는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많은 난관들이 우리 주변에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역사가 늘상 준비하고 함께하는 도시에는 늘상 평화와 행복이 깃들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희망을 갖고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의원을 거쳐서 인천항만공사 초대 상임감사 그리고 한 번은 낙선했지만 다시 재기에 성공해서 재선구청장을 하고 있는 고남석 인천연수구청장 모시고 직격 인터뷰 진행했습니다.